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요즘 그 나라 살림이 많이 어렵죠?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마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쓸 돈은 많은데 고가는 비어 있고 또 벌이는 그렇다고 또 좋냐 그것도 아니고 벌이도 시원치 않고 지금 이런 양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쉽게 접근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벌이가 시원치 않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벌이를 좀 늘릴 것인가? 결국은 성장률 문제겠죠. 근데 이제 성장률도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이제 잠재 성장률이 있을 것이고 또 경제 성장률이 또 있을 텐데 당장에 무슨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성장률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도 있을 거고 또 근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인데 때로는 이게 충돌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단기적으로 또 성장을 올리다 보면은 잠재적인 성장률 높이지 않는 단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충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현재 우리가 지난 정부 3년 동안 사실은 저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분야의 암흑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암흑기의 실상에 대해서 국가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벌이는 시원찮게 돼버렸고 또 쓸 돈은 많아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제 당국은 냉정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먼저 보고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혹시 후보자께 취임을 하시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국민들에게 먼저 소상하게 보고하시고 네. 시작하는 것을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아까 후보자가 그 모두 발언에서도 이제 우리의 성장 잠재 약화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잠재 성장률의 약화 이 원인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재 성장률 결정되는 게 노동, 자본, 기술. 근데 기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투입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또 줄어들고 생산성도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본도 최근에 기업 환경 여건으로 자본 투입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떨어지니까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초혁신 경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혁신 경제. 네, 예. 그래서 이게 기술을 확실하게 올리면은요. 자본 투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니까. 노동의 생산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게 한국한테는 가장 비전이 있다. 한국 기반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AX는 한국은 암묵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조업을 해오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은 저는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노동 생산성도 높이고 자본, 뭐 생산성 다 이런 것들 높여 나가야 되는데, 네. 근데 실제로 이 모든 분야가 점점 망가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뭔가 이게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텐데,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민간이 앞서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 방향은 정부나 민간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AI를 적용한 대전환 다 알고 있는데 민간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규제도 있고 또 정부가 또 뭐 각종 재정 또 조세 정책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인력도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할 수 있는 최대한 하자. 진짜 최대한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제도를 그러니까 규제 제도 같은 걸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이 그렇죠. 인력 공급이라든지 뭐 인재 양성 육성 뭐 시스템을 잘 만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세수 기반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 세수 구조가 붕괴됐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우선 이 세입 구조의 붕괴 이거를 회복하는 조치부터 저는 진행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서 의원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에서는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 가지 더 드리면 아까 AI를 활용해서 세입 추계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저께 우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할 때도 국세청에서도
뭐 세정 관리에 대해서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좋은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AI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알리바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안 갖춰지면 어렵다. 그게 안 갖춰지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그 세정 시스템을 AI 전환하는데 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혹시 그 세수 추계 시스템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추계가 됐습니까? 아마 국세청 시스템은 굉장히 큽니다. 그죠. 크지만은 저희들은 뭐 어느 정도 지금 추산을 혹시 뭐 실무자 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거는? 네, 근데 지금 그게요. 아니 그러니까 전해 주시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ISP라고 해봐야 되는데 예, 그게 알겠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아직은 구축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 AI 전환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네.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복잡하고 핵심적인 현안과 문제들을 다 AI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해결된다라고 AI 핑계를 대는 구조로 가서는 곤란하겠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짜는 것도 사람이고 그걸 운영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역량을 키워나갈 때 아까 말씀하신 것 AI가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제 기재부 장관 부총리를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경제부처든 혹은 뭐 사실 뭐 사회부처도 마찬가지죠. 네, 모든 부처에서 어떤 AI 정보를 도입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정보를 도입할 때 반드시 이 원칙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인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I 대전환에 있어서는 이게 진짜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저 젠슨 황이 금년 1월 6일 날 피지컬 AI 대전환을 얘기했는데요. 각 나라가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는데 한국도 저는 실행을 하자. 실행하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도 과감하게 투입하고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서 그 타겟팅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형으로 가면은 저는 가능하다. 대한민국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승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